이제부터는 이경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올해에만 벌써 6차례 화재가 발생했던 부산의 천마산, 그 연쇄 방화범의 덜미가 잡혔습니다. 영상 보고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골목 나가고 지금 길을 재정비하고 배드민턴 회원 두 분이 불을 질렀다 이렇게 이제 거짓 신고를 했었거든요. 배드민턴 동호회에 감정이 있지도 않았을까라고 추정해 보는 거죠. 네, 굉장히 특이한 점은 이 변호사님, 이 범인이 성추행으로 먼저 검거가 됐는데 이제 방화를 시인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원래 조사를 받고 있었던 거는 이제 미성년자 대상으로 인한 추행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구속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구속 수사를 받다가 그 과정에서 지금 이제 천마산에서 있었던 그 지금 방화에 대해서 이렇게 자백을 한 건데 사실 조금 이게 좀 일반적인 케이스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제 구속 수사에 한정해서 이제 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 별건에 대해서는 아마 조사를 받고 있었다라는 부분이 이제 경찰에 이제 전산상으로 자료가 남아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아마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확인된 자료가 있었기 때문에 그 자료를 통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압박을 했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이제 인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자백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변호사님, 방화 혐의가 발생한 방화를 저지른 걸로 보이는 시점은 지난 4월이고요. 성추행 혐의로 검거된 건 7월입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못 잡았다는 것은 방화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기 때문 아닌가요? 맞습니다. 뭐 방화를 했다라는 부분이 우리가 이제 보통 CCTV를 통해서 하기는 하는데, 근데 아무래도 이제 산 깊숙이 들어가서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를 하기가 좀 쉽지는 않으니까 아마 이제 그 주변에 뭐 불이 발생을 하고 나서 얼마 안 된 시점에 이제 산에서 등산로에서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라든지, 그리고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4월에 이제 두 번의 그 불이 있었기 때문에 두 차례에 걸쳐서 같이 이제 불이 나고 나서 얼마 안 된 시점에 이 가해자의 모습이 보였다면,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이 사람 말고는 지금 불을 지를 수 없었다, 이런 게 이제 증명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불이 났을 때 이게 직접적으로 불을 고의적으로 저지르지 않고서는 발생할 수 없는 그런 이제 불의 모습이라고 할 것 같으면, 더더욱 그 시점에 이제 나왔던 그 모습이 어쨌든 가해자의 모습이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4월에 이 사건에 있어서는 좀 증거가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압박을 했고, 그게 이제 아마 이 구속수사, 제가 아청법으로 구속수사를 받고 있는 와중에 계속해서 이 산림보호법 위반까지도 이제 같이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까지 엮어가지고 지금 재판에 넘어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가끔 이제 법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간혹 납득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형사소송법에 이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림 한번 같이 볼까요? 예, 형사소송법 제310조에 유일 불이익을 따지는 이 증거가 유일한 것이 자백일 경우에 이게 증거가 되기 어렵다, 증거가 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길래, 그렇다면 이 사람이 방화라는 그 행위에 대해서는 직접 증거가 자백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지금 물론 사전에 여러 가지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하셨지만 이런 경우에 재판에서 혹시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가능성도 제기될 것 같거든요. 뭐 어쨌든 지금 기록을 이제 본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말씀하신 지금 내용은 지금 자백 보강의 법칙이라고 해가지고 피고인의 자백이 유일한 경우에는 이걸 보강할 수 있는 증거가 없을 때는 그 자백만으로 처벌할 수 없다, 이게 이제 대원칙으로서 지금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과거에 어쨌든 우리가 고문을 통해서 이런 자백을 하는 경우도 있었어가지고 그 자백의 임의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 증거 능력을 다른 증거가 없이는 처벌할 수 없다, 이런 이제 취지였고,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피고인이 당시에 이제 범행을 저지르고 나서 나올 때의 그런 이제 CCTV 모습이 어느 정도 이제 확보가 되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본인이 이 사건에 있어서 범행 경위를 동호회에 가입을 하려고 했는데 거절을 당해가지고 이제 이런 이제 행동을 했다, 홧김에. 그러면서 추가로
다른 동호 회원이 이런 불을 저질렀다라고 거짓 신고를 했던 그런 이제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은 본인이 직접적으로 이런 행동을 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었던 그런 행동이라고 충분히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는 이 자백에 의한 보강 증거가 직접적으로 이 사람의 범행을 직접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증거까지 아니더라도 이 자백의 진실성만 담보를 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동호회에서 가입 거절로 인해 가지고 본인이 이제 불을 저질렀던 이런 자백에 이어 가지고 거짓 신고를 했던 그런 내역까지 있다라면 이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런 내용들까지 있는 이 자백에 있어서는 보강 증거가 있다라고 봐서 유죄 선고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부장님, 네. 방금 변호사님께서 설명하신 그 동호회 부분, 거짓 신고 부분 잠깐 다시 한번 설명 주실까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 경찰이 상당히 과학적인 수사를 잘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성추행을 그 행적을 조사를 하다가 그런데 이 사람이 과거에 그 방화와 관련해서 신고한 당사자라는 것을 경찰이 알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왜 그 다른 사람이 방화를 했다라고 당신이 신고를 했느냐, 이걸 이제 캐묻는 과정에서 사실은 자기가 방화를 했고 거짓 신고를 했다, 이것을 사실상 자백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 성추행범의 과거 여죄를 행적을 추적하고 여죄를 이 캐묻는 과정에서 방화 사실을 이 경찰이 포착해낸 것이기 때문에 뭐 이런 점은 어떻게 보면 과거 사례, 그러니까 거짓 신고한 전화 신고 내역과 그리고 당시 수사했던 내용, 이것을 이 성추행범과의 어떤 연관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확인을 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수사를 한 경찰이 상당히 과학적으로 잘 수사를 해서 여죄를 확인한 거 아닌가,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지는 재판 과정까지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